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시행된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규정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더더욱이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그저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닙니다. 초과속으로 적발되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똑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속 카메라에 초과속으로 적발돼서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귀하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며칠까지 출석하세요. 이런 문자나 전화 통보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과속 운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자, 먼저 초과속 운전의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속 80km를 초과해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속 80 이상, 시속 100km 이하 구간에서 적발되셨을 때, 그러니까 규정속도보다 시속 80에서 100km 이하 그만큼 수치 더 오버해서 운행하셨을 때 형사처벌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80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허정지 80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속 100km를 초과해서 운행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요. 벌점은 100점 들어오기 때문에 100일 면허정지. 그리고 3회 이상 100km를 초과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훨씬 세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생 사례 보면 벌금 얼마나 받으셨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다 딱 최고 벌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속 80km 초과하셨던 분 30만 원 받고 오셨고요.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셨던 분은 100만 원, 딱 최고 벌금 거의 대부분 받고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이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속 카메라에 단속돼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항목으로 과태료를 내죠. 그리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범칙금을 내고 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벌금입니다. 그런데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항목을 보면 시속 60km를 초과했을 때까지밖에 항목이 없어요. 그 말은 즉 시속 이제 80km 이상부터는 초과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형사처벌,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도심에서 도로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본인 혼자 스피드 즐기고 적발되면은 본인만 면허 정지나 취소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과속 행위들이 결국 도로를 위협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차량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입차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도로도 잘 닦이고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레이싱 동호회에서 도심에서 무분별하게 레이싱을 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이싱 사고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에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한적한 도로에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줄지어서 과속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제한속도가 80km인 국도를 무려 시속 252km까지 밟았고요. 그리고 터널 지나자마자 9분길이 나왔는데 9분길에서 사실은 이 과속운전 9분길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9분길을 만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4대였죠. 4대 중에 한 대에서 사고가 나서 그 차량을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대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이제 공동위험행위와 또 초과속 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속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과속사고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차량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도로가 좋아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치사율 보시면은 거의 매년마다 20% 내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20% 내외가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코로나의 치사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였습니다. 그 1%도 엄청 높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정말 두문분출하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1%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20% 내외라는 거죠. 엄청난 치사율이라는 거고요. 특히 충돌이 속도와 만나면 엄청난 파괴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서 그 도심 속에서 레이싱했던 그 운전자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속, 그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데 자, 이 운전자들 공동위험행위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행위냐면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형사처벌로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위험행위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되면은 면허가 취소되고요. 그리고 공동위험행위로 그냥 형사 입건되기만 해도 40점, 벌점 40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허정지 40일에 처해집니다. 사실 요즘에 과속 단속을 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경찰차뿐만 아니라 요즘 암행순찰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암행순찰차도 물론 경찰차이긴 합니다만 암행순찰차는 경찰차라고 외관에 써있지 않아요. 일반 승용차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운행하면서 정말 암행으로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 순찰차에 의해서 단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드론도 활용하고 헬기도 활용해서 과속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비들을 다양화시키면서 과속 단속을 하는 이유 바로 이 과속사고가 주는 그 위험성 때문이겠죠. 이 과속, 내가 즐긴 스피드가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나와 다른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규정수도 준수해서 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 도로통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